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가만히 있어도 온몸 여기저기가 저리고 벌레 기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옷깃만 스쳐도 피부가 너무 따가워요.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만 쐬게 되면 팔다리가 너무 시려서 한여름에도 긴 옷을 입어야 하는 경험이요. 이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가도 검사에는 특별한 이상이 나오지 않고 신경이 예민해서 그렇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라는 말만 듣고 특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고통받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해드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치료한 한의사 예영철입니다. 오늘은 온몸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저림, 감각 이상과 신경과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방식을 살펴보면 피부나 근육 등의 말단기관에서 외부 자극을 우선 받죠. 그리고 신경을 통해서 이 신호가 뇌로 전달이 됩니다. 이후 뇌에서는 이 신호를 해석해서 불쾌한 감각으로 느끼거나 그러한 감정이 들 때를 통증이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런 신경 전달 시스템에 오작동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질통과 통각과민이죠. 이질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라면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야 할 자극을 통증으로 느끼는 것이고요. 통각과민은 원래 아픈 자극이 비정상적으로 훨씬 많이 아프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드러운 솜이나 천으로 피부를 문지를 때 따갑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질통이라고 할 수 있고, 바늘에 살짝 찔렸는데 송곳으로 찌르는 것과 같은 통증을 느끼는 것을 통각과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일까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런 통증이나 저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진짜 이야기 계속 들려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감각을 느끼는 신경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강한 통증이나 열 자극은 C 섬유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요. 부드러운 접촉이나 압력 등은 A 베타 섬유를 통해서 신호가 척수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강한 자극이 C 섬유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전달이 되다 보면 척수에 있는 뉴런이 과민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자극이 들어오니까요. 이를 중추의 민감화 혹은 중추 감작이라고 부르는데요. 척수가 예민해지기 시작하면 같은 자극에 대해서도 훨씬 더 증상을 민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즉 통각과민이 유발된 것이죠. 동일한 위치에 같은 자극을 했을 때 통증 저림이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고 주변의 정상적인 조직을 건드려도 불편감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중추 민감화의 초기 단계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척수의 과민이 반복되고 신경 전달 체계에 오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통증과 관련이 없던 A 베타 섬유가 비정상적으로 통증회로에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통증이 아닌 가벼운 자극에도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즉 이질통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신경이 특정 부위에서 심하게 손상되면 감각 저하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감각의 저하, 이질통, 감각과민이 혼재된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자, 마지막으로 척수를 통해서 이제 뇌로 통증이 전달되는데 뇌에서는 모든 통증을 그대로 인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제성 경로라는 것이 존재해서 어느 정도의 통증을 스스로 조절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말초의 반복적인 자극으로 척수가 과민해지면 뇌 통증을 억제하는 기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 척수에서 뇌로 전달되는 통증이 더욱 증폭되게 되는 것이죠. 즉 중추 민감화가 더욱 심해지고 만성화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꼭 손상이나 문제가 있는 부위가 아니더라도 신체 여기저기에서 느껴지는 자극을 뇌가 모두 통증이라 인지하게 되고 몸 여기저기에서 통증과 저림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증상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가 물리적인 손상 이후 통증 신호를 과도하게 증폭하고 잘못 해석할 때 생기는 일종의 신경 시스템 오류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결국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자, 첫 번째, 가장 처음 문제가 발생한 곳을 치료해야 합니다. 근육이나 힘줄, 인대 혹은 신경의 문제가 처음 생기고 나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를 통해 반복적인 자극이 중추로 전달되죠. 따라서 이를 초기에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육이나 힘줄, 인대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침이나 추나 도침 치료 등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신경의 포착이나 압박 등이 있는 경우라면 초음파를 활용한 약침으로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통증 신호가 비정상적으로 과민하게 시작되는 그 시작점을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뇌에서 발생한 중추 민감화를 해결해야 합니다. 신경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뇌 통증을 억제하는 기전이 무너지게 되고 전신에 걸친 이질통이나 감각과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약을 이용해서 중추 신경의 과도한 흥분을 안정시키고 뇌의 민감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한약에서는 이런 경우 기혈의 순환을 도와주는 약물을 많이 활용하곤 했는데요.
특히 현오색이나 향부자, 오약과 같은 약재는 신경의 과흥분과 중추 민감을 감소시키는 기전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즉, 침이나 약침 등의 도구를 이용해서 말초 조직, 신경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약을 통해서 뇌와 중추의 민감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신경계 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통증이나 저림은 단순히 예민해서 혹은 꾀병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한 신경계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죠.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 치료 여정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이러한 뇌의 민감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